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혹시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언젠가부터 두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저 미안하다는 깊은 한숨만이 침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던 밤은 없으셨습니까? 한때는 태산이라도 들어 옮길 듯 늠름했던 나의 어깨가 어째서 흐르는 세월 앞에 이토록 초라하게 작아져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이 질문들이 지금 당신의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파고들었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어쩌면 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년간 수많은 남성분들의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잃어버린 밤을 되찾아드린 의사 김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값비싼 수임약이나 몸에 칼을 대는 복잡한 시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바로 당신의 부엌 찬장이나 냉장고 한구석에 이미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지극히 평범하고 저렴한 두 가지 재료로 꺼져가던 남자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로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비법을 남김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단순히 이것과 저것을 섞어 드세요 와 같은 얄팍한 정보만 던져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 방법이 당신의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200% 끌어올려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보조요법까지 제 20년의 임상 경험을 전부 녹여내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20분의 투자가 당신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의 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혹시 압니까?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당신 덕분에 사모님께서 오랜만에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실지요. 석 달 전 계절이 막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제 진료실의 두꺼운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선 분은 68배 박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특유의 반듯함이 묻어나는 잘 다려진 셔츠와 점잖은 면바지 차림이셨죠. 하얗게 센 머리칼은 인자한 인상을 주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아주 짙고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요. 그는 진료실 의자에 앉기까지의 그 짧은 몇 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마치 천근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등이 미세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거칠어진 두 손만 연신 만지작거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사실은 한참이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촉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제 경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 얼굴 보기가 참 미안합니다. 한평생 고생만 시킨 사람인데 이제라도 좀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의 시작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야말로 아내와 오붓한 황혼을 즐기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누구보다 아내 최순자 여사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그의 세상은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등산을 해도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저녁이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죠. 문제는 침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이놈의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마치 시동이 꺼진 낡은 자동차 같아요. 아무리 간절하게 열쇠를 돌리고 엑셀을 밟아도 부르릉 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차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그런 참담한 기분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패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큰맘 먹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도 하고 와인도 한잔하며 신혼 시절의 기분을 내보려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수줍게 그의 품에 안기던 순간 그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인 최순자 여사님은 처음엔 괜찮다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다정하게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여보.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비수처럼 박 선생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두꺼운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제 스스로 느끼는 무력감이나 자괴감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어느 날 문득 아내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연민을 보았을 때였어요. 더 이상 저를 사랑하는 남편, 듬직한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고 병들어 이제는 돌봐줘야만 하는 불쌍한 늙은이로 여기는 듯한 그 눈빛. 그 순간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이 좋다는 것은 거의 다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TV 홈쇼핑에서 연일 광고하는 값비싼 홍삼 진액부터 아들 친구가 몰래 구해다 준 정체불명의 검은 환약,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하룻밤의 기적을 보장한다는 출처불명의 약물까지. 지난 몇 년간 그가 쏟아부은 돈은 어지간한 소형차 한 대 값은 좋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효과는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잠깐뿐이었고 그마저도 지독한 두통과 속쓰림, 얼굴이 벌개지는 부작용만 남겼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제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제 인생에서 남자의 밤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칠어진 손등 위로 제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의 절망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로 되살려드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약도 위험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의 아주 작은 용기와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박 선생님의 흔들리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절망의 우물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반짝 하고 피어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복잡한 의학 용어가 적힌 처방전 대신 제 서랍에서 깨끗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단 2단어를 적어 건넸습니다. 사과식초 플러스 생강. 박 선생님은 메모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님, 이게 전부입니까? 이건 그냥 저희 집사람이 나물 무칠 때나 생선 조릴 때 쓰는 그런 양념 아닙니까? 그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약과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작 부엌 선반에 놓여 있는 식초와 생강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학생에게 과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요. 선생님, 남성의 그곳뒤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는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집의 수도꼭지를 상상해 보세요. 꼭지를 힘껏 틀면 녹슬지 않은 새 파이프를 통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이라는 펌프가 피를 뿜어내면 혈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그곳까지 혈액이 막힘없이 강한 압력으로 공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선생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사용한 낡은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 안에도 콜레스테롤이나 각종 노폐물, 기름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달라붙게 됩니다. 혈관벽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는 점점 좁아지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심장이 아무리 옛날처럼 힘껏 피를 뿜어내도 좁고 막힌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혈액의 양과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까지 도달하는 피가 부족하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들이 겪는 발기부전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자 박 선생님의 얼굴에서 혹시 하는 작은 호기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과식초가 바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특급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과식초는 마트에서 파는 투명한 양조식초가 아닙니다. 반드시 초모라고 불리는 자연 침전물이 살아있는 제대로 발효된 진짜 사과식초여야 합니다. 이 초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산, 특히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해독제이자 정화제입니다. 끈적끈적하게 뭉쳐 혈관을 막던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용액을 부어 찌꺼기를 녹여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깨끗하게 뻥 뚫렸으니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식초의 그런 효능이 그럼 생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옅은 흥분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청소부가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았다면 이제 그 뻥 뚫린 길 위로 피를 더 빠르고 더 힘차게 실어 나를 터보 엔진 혹은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이 작은 생강 한 조각이 해내는 겁니다. 생강 특유의 맵고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성분들은 천연 혈관 확장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넓혀주고 몸의 중심 체온을 따뜻하게 데워서 혈액이 손끝, 발끝,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곳까지 더 빠르고 강하게 도달하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은 남성성의 원천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까지 입증되었습니다. 즉, 사과식초가 혈관의 길을 닫고 생강이 그 길 위로 혈액이라는 스포츠카를 힘차게 달리게 하는 환상의 조합인 셈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박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메모지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짙은 의심과 실망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치 난해한 수학 문제를 마침내 풀어낸 사람과 같은
경이로움과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고 명쾌한 원리였다니. 저는 왜 그동안 그 비싼 약들만 찾아다니며 헛된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 근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은 하룻밤의 마법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을 통해 선생님의 몸을 속부터 근본부터 건강하게 바꾸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저를 믿고 인내심을 갖고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원장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대답은 더 이상 가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굳은 결의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단순히 사과식초와 생강을 드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고 부작용은 피할 수 있는 제가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완성한 황금 레시피와 그 효과를 200% 이상 끌어올려줄 3명의 강력한 지원군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군사 작전을 짜듯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황금 레시피, 기적의 사과식초 생강차, 가장 중요한 준비물, 초모가 살아있는 유기농 사과식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하고 투명한 양조식초는 설탕과 주정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병을 흔들었을 때 뿌연 침전물이 보이는 자연 발효 초모 함유라고 적힌 진짜 사과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생강. 말린 생강가루보다는 껍질을 갓 벗겨낸 신선한 생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흙이 묻어있는 통생강을 사서 직접 손질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효소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컵에 따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40, 50도 정도로 식혀서 사용합니다. 선택사항, 천연꿀 또는 스테비아. 처음에는 식초의 시큼한 맛과 생강의 알싸함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제 설탕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천연벌꿀이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테비아를 아주 약간만 첨가해 드시면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조법 및 섭취 타이밍.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드십시오. 밤새 비어있던 우리의 위와 장은 아침에 처음 들어오는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때 사과식초 생강차를 마시면 그 유효 성분들이 다른 음식물에 방해 없이 혈관으로 직행하여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를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약 15ml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생강 차례입니다. 신선한 생강 한 조각, 엄지손톱 크기를 깨끗한 강판에 갈아 면포나 거즈에 싸서 즙을 짭니다. 그리고 그 생강즙을 단 한 방울, 욕심내지 말고 정말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줍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할 주의사항. 생강 한 방울의 법칙. 절대 욕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메모지에 빨간 펜으로 별표까지 쳐가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매우 강력하여 많이 넣으면 오히려 위벽을 심하게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라는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2배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 가이드. 평소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처음 1, 2주는 생각 없이 사과 식초만 물에 타서 드시거나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면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몸이 식초의 산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생강을 한 방울 추가하고 점차 공복 섭취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이 한 잔의 음료가 단순한 마실 거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운 나, 더 강한 나를 만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한 잔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폭시켜줄 3명의 숨겨진 지원군도 함께 처방했습니다. 지원군 1. 제2의 심장을 깨워라. 매일 100번. 뒤꿈치 들기 운동. 선생님, 우리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체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힘차게 펌프질에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의자를 잡고 서거나 혹은 그냥 선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1초 정도 멈춘 뒤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100번, 저녁에 100번.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놀랍도록 개선되고 정체되어 있던 피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할 겁니다. 지원군이 아무도 모르게 강해지는 비밀 병기, 케겔 운동. 이것은 선생님과 저만 아는 비밀 훈련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 바로 그 골반저근을 의식적으로 조였다가 푸는 운동입니다. 버스에 앉아서도 회의 중에도 그 누구도 모르게 선생님을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근육이 단련되면 혈액이 그곳으로 몰렸을 때 댐처럼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기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5초간 꽉 조이고 5초간 천천히 이완하는 것을 한 세트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반복하십시오. 지원군 3. 하루의 독소를 비우는 황제의 휴식. 따뜻한 물 조격.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대야에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그십시오. 우리의 발바닥에는 온몸의 경락과 혈관이 모여 있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숙면을 유도하여 밤사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이때 물에 사과 식초를 한두 스푼 정도 타서 섞어주면 발의 각질 제거와 무좀 예방은 물론 피로 해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박 선생님은 제 설명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학창시절 모범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의 수첩에 적힌 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심과 아내의 미소를 되찾기 위한 절박하고도 간절한 희망의 작전 계획도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이 진료실을 다녀간 후 며칠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과연 잘 실천하고 있을지, 혹시라도 작심삼일로 그치지는 않았을지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진 원장입니다. 원장님, 접니다. 박민호입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2주 전 진료실에서 들었던 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결 높아진 톤,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흥분과 설렘이 목소리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긴가민가했습니다. 식초 맛은 시큼하고 생강은 알싸해서 마시기 쉽지 않았지만 원장님 얼굴을 떠올리며 약이라 생각하고 매일 아침 마셨습니다. 뒤꿈치 들기도 족욕도 빼먹지 않았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 말씀이시죠, 선생님? 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쇳덩이 같은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저녁까지도 정신이 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큰 비밀을 고백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주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에 제 몸이 마치 20살 청년 시절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결에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 뭡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얼굴에 가득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이 보내는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사과식초와 생강이 막혔던 혈관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액순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아침 밝기의 회복과 만성 피로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이 다시 건강한 사이클을 찾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몸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희망이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제 마음은 박 선생님의 기쁨으로 인해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진료 예약 시간에 맞춰 박 선생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아내 최순자 여사님이 다소곳이 팔짱을 낀 채 함께 들어섰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 절망의 그림자를 온몸에 두르고 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축 처졌던 어깨는 꼿꼿하게 펴졌고 잿빛이던 안색은 건강한 혈색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최순자 여사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안쓰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존경과 애정, 그리고 약간의 수줍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여사님이 먼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원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희 영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리모컨만 든 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얼굴엔 늘 그늘이 져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저녁 먹고 나면 먼저 손을 내밀며 같이 동네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자고 조릅니다. 엊그제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로 와서 아무 말 없이 슬쩍 허리를 안아주는 거 있죠. 꼭 우리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려서 혼났습니다. 최 여사님의 말에 박 선생님은 어허, 이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 하며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뿌듯한 미소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승전보를 전하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아침
그 기적의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이상했지만 이젠 그 시큼한 맛이 오히려 제 몸을 깨우는 신호탄 같아 즐겁습니다. 뒤꿈치 운동과 케겔 운동도 틈날 때마다 했고요. 그랬더니 며칠 전 밤 드디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 앞에서 작아지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 아내를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투명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 흘렸던 절망과 자괴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한 한 남자의 벅찬 감격과 뜨거운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성공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견고하게 쌓여있던 어색함과 소외감의 벽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관계의 기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더 이상 돌봐줘야 할 늙고 병든 남편이 아닌 아내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남자로서의 자존심과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되찾은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최 여사님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장님은 저희 영감님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 전부를, 그리고 저희의 사랑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의 팔짱을 꼭 낀 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과 깊은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20년간 이 힘든 길을 걸어온 이유였습니다. 박민호 선생님의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이미 제가 만난 수만 명의 남성분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기찬 제2의 청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조건적인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연요법은 분명히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올바르게 사용하면 명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끄시기 전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여정을 위해 제가 드리는 마지막 몇 가지 중요한 당부와 따끔한 경고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제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진 당신의 혈관과 몸 상태가 단 며칠 만에 극적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운 좋게 2주 만에 뚜렷한 효과를 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한 달, 또 어떤 분은 서너 달이 지나서야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하룻밤의 기적을 바라는 도둑놈 심보를 버리고 100세 시대를 향한 내 몸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적금에 가입한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인내심을 갖고 실천하십시오. 그 꾸준함의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과유불급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의 정량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특히 생강의 양 단 한 방울의 법칙을 절대로 어기시면 안 됩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생강즙을 두세 방울 혹은 반 스푼씩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벽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이나 위궤양을 유발하여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해서 하루 서너 잔씩 마시면 강한 산성으로 인해 치아의 에나멜질이 부식되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해진 양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실천하십시오. 셋째,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이 방법이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 피를 묻게 하는 약, 파를 복용 중인 분, 혹은 당뇨병이 심하여 혈당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한 분, 윗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심하게 앓고 계신 분이라면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내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한 정력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잔의 음료와 작은 운동 습관은 단순히 그곳만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늘어나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남성의 힘은 그 위대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많은 건강한 결과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을 넘어 활기차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셀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음악, 따뜻하고 희망찬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웅장하게 마무리, 나레이션, 김혜진 원장, 친근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68세의 평범한 가장, 박민호 선생님도 해내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해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거나 값비싼 광고에 속아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당신의 부엌과 당신의 작은 실천 의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고 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를 지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더욱 뜨겁고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돈 한 푼 안 드는 유익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비법, 나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서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겠다. 굳게 다짐하는 의미로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모님께 여보, 나도 이제 관리하는 남자야 하고 이 영상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혹은 앞으로 듣고 싶은 건강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고 진심을 다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밤은,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